자, 분당이 올해 초는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상황이 좋아졌냐? 대선 이후 무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유니든 원이든 크로스로 재건축 완화해준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1기 신도시 특별법. 특히 1기 신도시는 특별히 완화를 더 해주겠다. 근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뭐였냐? 규제 완화 뭐 이런 거 해주는 게 아니라 용적률까지 높여주겠다.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역세권이나 일부 단지에 대해서. 그럼 나머지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이유는 없는데 모든 단지들이 다 오를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용적률이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도시의 이점이 사라집니다. 왜? 주차는 어떻게 할 거고 교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동남쪽엔 분당, 서북쪽엔 일산 해가지고 여기 두 군데를 엄청나게 띄었죠. 그렇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지부진해졌고 못 기다리겠다 하고 시범단지가 재건축을 하게 됐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엔 금방 하락세로 바뀌었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미 5월부터 팔려는 사람들만 넘쳐나고 있었고 가격은 결국 하락세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수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상승처럼 나타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중개인들이 거기 가서 보면은 거래 개불도 안 돼요. 호가만 올려야지. 근데 그 호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미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지수 측정 방법 그리고 하락 단지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면 어때요? 매매 가격 지수는 인제서야 떨어지고 있다. 인제서야. 지수 측정 방법이 올라가는 형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부동산원에서 2건 이상 거래가 된 단지들 기준으로 지수를 측정하는데 하락 거래는 2건이 잘 안 나오죠. 거래량이 더럽게 안 나오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락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단지가 호가가 18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호가가 16억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요때는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요때 거래가 됐더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떨어지는 추세지만 10억에서 16억으로 오른 거래로 친다. 그러니까 상승기가 끝나고 하락기가 나오기 전까지 그 보합기에는요 상승 형식으로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다. 거기다가 중간에도 막 보합했다 상승했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이유 역시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거래들이 나타나서 그래도 오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한 달이라는 텀이 있죠. 어떤 텀? 신고일. 신고 기간이 30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서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떨어지는 지표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박살난 상황에서 하락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세는 그 전부터 이미 하락하고 있었다. 그렇죠? 수급 동향. 자, 이야기하지만 하락세는 지금 나타났지만 수급 동향은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월에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자, 외지인 거래 비중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DSR 도입하고 금리 인상 시작하니까 거래량이 여기까지 박살이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그리고 올라갔는데 이미 5월부터 거래량이 줄고 있었다. 외지인 거래량도. 그렇죠? 이게 5월에 줄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게 4, 5월 거래량이다. 외지인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유지가 됐다는 건 거래량은 더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 거래량 보면 어때요? 역시 똑같죠? 언제 발표됐어요? 7월에 DSR, 8월에 금리 인상 시작되니까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2월까지 쭉 하락세 맞다가 갑자기 1기 신도시 특별법 해준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에 속아서 3월 거래량 확 늘었죠? 이제 4월부터 줄죠. 5월도 줄었고 6월도 줄었다. 7월은 벌써 신고하는 것만 남았죠. 그런데 20건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하락 거래 비중은 여전하다. 7월 말부터 하락을 했는데 6월부터 8월 2일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수상으로는 상승 지표가 나타날 때 거래를 뽑아서 하락 비중을 봤는데 하락 비중이 훨씬 높았다. 라는 것은 이미 하락세는 나타나고 있었단 소리예요. 지수 반영이 늦은 거지. 아파트 거래 현황만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거래량이 떨어지는 것은 아직 하락세가 아니다. 그게 개소리인 게 집값이 올라갈 때는 수요가 막 늘어요. 투자하든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공포 수요들이 들어오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가장 나타나는 징조가 거래량 감소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언제 떨어졌어요? 이때 거래량 감소가 쭉 이어졌죠. 언제? 원래 2019년부터 하락세가 나타나는 게 맞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때 세계적인 긴축 플러스 부동산 거품 플러스 높은 가계부채 플러스 여기에 규제 정책 4가지가 겹치면서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었다. 그것도 오지게 완화로 바뀌었다. 코로나 이후 완화한 거는 여태까지 세계에서 있었던 완화 추세에서 아득히 벗어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다.
과도하게 완화를 했다. 어느 정도냐?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완화한 것보다 코로나 때 완화한 게 2배 이상 많다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완화를 했다. 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고요. 금리를 낮춰요. 그럼 대출받기 용이해지죠. 이자 얼마 안 나오죠. 그러니까 확 늘어났죠. 그러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추세죠.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긴축 와중에 나타난 코로나 같은 특이한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완화는 일시적일 것이다. 그 완화 일시적이면 거품 끼는 거 금방 빠질 텐데 왜 고점을 넘어가는 장세에 뛰어드느냐. 특히 투기꾼들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되게 단타치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 모를까. 실수요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그 시장에 뛰어드느냐 이야기를 했죠. 결국엔 이렇게 되더라. 전세 대란 난다고 했는데 전세 거래량 다시 줄어들고 있죠. 월세 대란 난다고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래량 또 슬금슬금 줄고 있다. 매매 거래 현황 볼까요? 계속 뭐 올라가는 거래가 나오는데 보면은 더 낮은 매물들이 계속 있는데 고가 거래만 된다. 층수가 낮느냐? 층수가 더 높죠. 타입이 달라요? 타입도 똑같죠. 그런데 왜 이런 매물들을 내버려 두고 굳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느냐? 아니면 떨어지죠. 7억 2천 거래까지 떨어졌다가 또 이런 거 가끔 하나씩 띄우는 거 나오는데 보면 어때요? 호가는 더 떨어졌다. 그 다음에 전세가는 하향 추세로 바뀌었죠? 갭은 더 벌어지니까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들은 들어오기 더 어려워졌고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거품이죠. 이만큼 거품이 빠지기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다. 자, 여기 거래 더럽게 안 되죠? 그 다음에 직거래라고 또 표기 안 해주죠. 아니, 직거래 하락 비중이 7, 80% 정도 돼요. 그런데요, 지금 아까 분당 거래량 보셨죠? 73%가 하락이다. 직거래니까 하락이라는 거는 거짓이다. 그런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넣어줬어요. 여기하고. 근데 여기는 뺐죠. 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냐. 자, 그럼 직거래 빼고 생각을 해봅시다. 호가도 나머지 거래에 비해서 얘네 둘은 높여놓고 있지만 안 팔리는 거고 요것도 더 낮아져. 거래가 안 되든가 안 팔리든가. 전세 여기는 하락 추세 바뀌었죠. 뭐 안 바뀐 단지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세 가격 하락은 매매 가격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매물 어때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매물 걷어들이고 집값 오릅니다. 특별법 하겠지 안 하죠? 전세 매물 줄었어요. 슬금슬금 다시 늘어나고 있죠. 월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입주요. 어휴, 입주 대란 때문에 떨어졌나 봅니다. 입주랑 관련 없이 떨어지고 있죠. 21년부터 금리 올렸으니까 떨어진 거고 DSR 적용하면서. 분양도 얼마 없어요. 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오르는 이유 공급이 적어서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2022년 공급은 줄었지만 2020년, 19년, 18년 이럴 때 공급이 많았죠. 완전 과거에 진짜 공급 부족이라서 집 오지게 공급했을 때. 그럴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 공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값 떨어질 이유는 분양이 줄어든다도 아니고 줄어들 것이다. 그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기 전에는 재초안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양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말을 바꿔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입주 이야기를 하죠. 작년부터. 공급 부족은 입주 부족이다. 그러면요. 입주는 많더라도 분양이 적죠. 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즘에 공급 이야기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공급 이야기 했는데 처발렸으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였다. 살고 싶은 아파트가 적어서 집값이 오른다. 살고 싶은 아파트가 적어도요. 그 집값이 오르려면은 그만큼 여력이 되는 수요가 있어야 되죠. 아무도 사지 않는데 계속 오를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인구 어때요? 쭉 빠지다가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죠. 왜? 성남 쪽에도 신도시는 아니더라도 택지지구 만들고 그러니까 또 그거 분양 받아보려고 하남이나 과천이나 성남이나 이런 쪽이 수요가 많이 몰리죠. 그 다음에 이제 광명, 일산 이런 쪽으로 강남 인접이나 이런 데를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요. 막상 진짜로 핵심 생산 인구들은 빠지고 있고 노년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늘어난 건 노년층이고 거기다가 올해는 또 오히려 빠졌다. 요때 잠깐 늘어난 거고 인구가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분위기죠. 인구 감소면 가구 감소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고. 결론 분당 하락 전환 요거는 지수상으로 그렇지만 그 전에 거래량이나 심리나 그 다음에 실거래가 하락은 이미 두세 달이 되었다. 그만큼 침체의 기는 이미 길어졌었고 인제서야 하락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 없죠. 그리고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걸로 재건축 더 오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재건축 가격을 살 수가 없더라. 자금을 마련할 용도가 나오지 않는다. 어디서 마련해야 돼요? 똘똘한 채 살려면.
대출이 안 나오는 정도까지 비싸다면은 뭐 해야 돼요? 다주택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그렇다고 현금 부자들이 사느냐? 왜 현금 부자가 되었을까요? 팔아서 현금 확보 이미 해놨으니까. 근데 지금 침체되고 있는 시장에 굳이 들어와서 살 이유는 없다. 경기도에서는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일단 학군도 괜찮고 판교까지 들어오면서 자적시설도 늘어났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역들의 거품이 빨리 끼고 많이 꼈기 때문에 하락기 때 더 위험하다. 예전에도 똑같이 그랬다.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살기 좋은 집은 계속 오른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과잉 유동성 때문에 올랐던 것들이 이제 정상화가 되어 가면서 DSR까지 적용됐으니까 그 이전에 초이노믹스 등 뭐 이상한 걸로 대출 풀어줬던 것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